사군툼이 함락되자 로마는 기원전 218년 초에 공식적으로 카르타고에 선전포고했습니다. 제2차 포에니 전쟁, 즉 한니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때 한니발은 카르타고 노바에서 겨울을 나고 있었습니다. 이해 로마의 집정관은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와 셈프로니우스 롱구스였습니다. 코르넬리우스는 보병 22,000명과 기병 2,200명으로 이루어진 두 개 군단을, 셈프로니우스는 보병 24,000명과 기병 2,400명으로 이루어진 두 개 군단을 지휘했습니다. 이 코르넬리우스 스피키오의 아들이 훗날 한니발을 물리치는 스피키오 아프리카누스입니다. 코르넬리우스가 처음 부여받은 작전 지역은 스페인이었습니다. 셈프로니우스는 시칠리아를 거점으로 하여 카르타고 본토까지 노리는 작전을 맡았습니다. 로마는 전략을 세울 때 이탈리아 북부 지역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기원전 220년 무렵 로마는 알프스 이남의 갈리아 지역을 실질적으로 정복했습니다. 이곳에 식민지를 건설해 로마 시민들을 이주시켰습니다. 지리적으로 포강 유역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를 빼앗기고 쫓겨난 갈리아인들의 불만은 상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로마는 이 지역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고 별다른 위협이 있는 곳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불만을 품은 갈리아인들이 봉기할지라도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병력만으로 충분히 진압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중대한 오판이었습니다. 한니발은 알프스를 넘어 이 지역의 갈리아 부족들을 포섭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결국 전쟁은 이탈리아 북부에서 시작됩니다. 로마의 전략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셈입니다. 한니발은 스페인에 머물면서도 스페인에서 싸울 마음은 없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로마 바깥에서 싸워봐야 로마 전체를 무너뜨리기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로마의 동맹 세력을 분쇄하는 것이 한니발의 본질적인 전술이었습니다. 당시 로마군 병력의 약 60%를 동맹군들이 차지했습니다. 한니발은 이 동맹 도시들을 분리하여 로마를 이탈리아에서 고립시킨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그가 직접 이탈리아로 쳐들어가서 로마군을 물리쳐야 합니다. 로마가 본토에서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동맹 도시들이 흔들릴 것입니다. 당시 로마와 동맹 관계에 있던 도시들은 현재는 동지이지만 과거에는 오랫동안 로마와 충돌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남부의 산맥인 루카니아, 브루티이드는 로마의 동맹으로 편입되기 전에 수십 년 동안 치열하게 싸웠으며 그 기억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한니발은 이들뿐 아니라 갈리아족과 다른 동맹 도시들까지 카르타고 편으로 끌어들여 로마의 세력을 약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기원전 218년 5월 한니발은 보병 약 9만명, 기병 약 12,000명, 전투 코끼리 37마리를 이끌고 카르타고 노바를 출발했습니다. 이때 그는 카르타고 본토에 2만 명의 방위 병력을 보내고 스페인에도 일부 병력을 남겨 방어를 맡겼습니다. 출발 당시 한니발의 군대는 대규모였으며 그 전부가 이탈리아로 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용병들은 원정의 최종 목적지가 이탈리아임을 알게 되자 계약과 다르다며 이탈했습니다. 갈리아 영토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부족과의 충돌로 병력 상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알프스 횡단 때에도 눈사태, 추위, 험준한 지역, 현지 부족의 습격 등으로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니발은 비교적 쉬운 길을 두고 왜 험난한 알프스를 택했을까요? 카르타고는 이미 해상권을 잃어 함선으로 병력을 수송할 수 없었습니다. 평탄한 육로를 따라 피레네와 알프스를 우회하면 육상 이동 자체는 쉬웠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로마와 동맹 도시들에게 쉽게 노출되어 본토 진입전에 저지될 위험이 컸습니다. 한니발은 이를 피하려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선택, 즉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로 진군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알프스를 넘으려면 갈리아 부족들의 영토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갈리아 부족들은 로마의 동맹은 아니었지만 카르타고 편도 아니었습니다. 한니발은 행군 중 여러 갈리아 부족과 마주쳤고 그들에게 로마로 가는 길만 빌려달라며 재물을 주어 회유했습니다. 때로는 적대적인 부족과 전투를 벌이면서 진군을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니발과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가 조우할 뻔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해상으로 스페인으로 향하던 코르넬리우스가 마르세유 부근에 도착했을 때 한니발은 이미 스페인을 떠나 북상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코르넬리우스는 급히 방향을 틀어 한니발을 추적했지만 불과 수일 차이로 서로 엇갈리고 말았습니다. 여름경 한니발은 갈리아 부족들의 저항을 뚫고 론강을 건너는 데 성공했습니다. 코르넬리우스는 그보다 뒤늦게 론강 부근에 도착한 것입니다. 코르넬리우스는 고민 끝에 본대 병력의 대부분을 동생 그나이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에게 맡겨 스페인 작전을 계속 수행하게 했습니다. 자신은 일부 병력을 이끌고 이탈리아로 돌아가 한니발의 침입 가능성에 대비했습니다. 실제로 갈리아 부족들은 한니발이 알프스로 향한다고 로마에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이를 중대한 위협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알프스를 넘는 게 불가능한 것이며 설령 넘는다고 해도 병력 대부분이 고갈될 것이어서 실질적 전투력 유지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즉, 로마는 한니발의 알프스 횡단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그 결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기원전 218년 10월 중순경 한니발은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현지인들이 사용하던 길이 있어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도가 높아지고 경사가 갈라질수록 이동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길이 끊기면 직접 새로 길을 내야 했기에 좁고 깎아지른 벼랑길을 지나야 할 때도 많았습니다. 병사들과 짐승들이 줄지어 조심스럽게 벼랑길을 이동하는 모습을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실제로 이 과정에서 많은 비전투원과 일부 병사들이 추락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짐을 나르던 가축과 짐승들의 피해가 막대했습니다. 무거운 짐과 함께 동물들이 미끄러져 떨어질 때 마치 거대한 바위가 굴러떨어지는 것 같았다고 전해집니다. 해발이 높아질수록 공기는 차갑고 희박해져 병사들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높은 산에 이미 겨울이 덮쳐 눈보라가 몰아치고 칼날 같은 찬 바람이 불어댔습니다. 발을 헛디디기라도 하면 그대로 낭떠러지로 떨어질 듯 얼어붙은 바위길은 병사들과 짐승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물론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굶주림과 피로에 지친 병사들은 지금이라도 눈을 감으면 이 산에 영원히 묻힐 것만 같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한니발은 가장 앞에서 병사들을 독려하며 이 거대한 산맥을 묵묵히 헤쳐나갔습니다. 마침내 약 9일간의 고된 행군 끝에 한니발군은 알프스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정상에서 한니발은 더는 오를 산도 없다. 내려가서 한두 번 싸우고 나면 로마는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라며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게 했습니다. 그러나 내려가는 길은 오르는 것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거의 모든 길이 흑경사에 좁고 미끄러워서 작은 실수도 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병사나 짐승이 넘어지게 되면 다른 병사나 짐승과 겹쳐서 떨어졌습니다. 상당수의 병사, 코끼리, 짐이 이 과정에서 사라졌습니다.
내린 눈이 쌓여 얼음층이 형성되면서 하산길은 더욱 험난해졌습니다. 평탄한 얼음길도 어려운데 가파른 비탈길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미끄러졌다가 손이나 무릎으로 몸을 지탱하려 해도 다시 미끄러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짐을 진 노새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발굽이 쌓인 눈층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빠져나오려고 노새가 몸부림칠수록 역효과로 더욱 깊이 빠졌습니다. 오를 때보다 내려올 때 더 많은 병사와 짐승이 피해를 겪었습니다. 약 6일간의 악전고투 끝에 한니발군은 알프스를 하산할 수 있었지만 피해는 막심했습니다.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에 진입했을 때 한니발군의 남은 전투 병력은 보병 약 2만여 명, 기병 약 6천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출발 당시 보병과 기병, 코끼리를 포함한 총 병력은 약 10만이었습니다. 롱강을 건널 때는 약 4만 6천 명에서 5만 2천 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롱강까지의 손실에는 전투, 사고, 탈영, 자발적 이탈 등이 포함됩니다. 알프스를 넘을 때 여기에서 약 절반 가까이가 또 희생된 것입니다. 이때 한니발의 나이는 28에서 29세였습니다. 기원전 218년 10월 말쯤 한니발은 이탈리아 북부의 포강 유역에 도달했습니다. 로마는 한니발의 행방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정확한 위치와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11월 초에 한니발군과 접촉하면서 로마는 비로소 상황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편부터는 한니발군과 로마군의 본격적인 전투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